왕의 물이 된 기물, 기물을 지키는 어르신. 충청도 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여느 마을과 비슷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동네 깊숙이 기물이라고 불리는 샘물이 있었다. 기물은 다른 샘물과 달랐다. 기물을 먹은 사람들마다 반응이 달랐다. 어떤 사람은 목으로 넘기지조차 못하고 뱉기도 했다. 물이 혀를 톡톡 쏘았다. 톡 쏘는 맛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 물에는 신비한 기운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전이 사람들도 이 물을 1년에 2번 마실 수 있었다. 한 번은 정월 대보름에 액을 막기 위해 한 모금 마셨고, 또 한 번은 10월 추수가 끝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낸 후 동네 사람들이 한 모금씩 마셨다. 가끔 큰 병에 걸려 목숨이 위험할 때 물을 먹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기물 옆에는 기물을 지키는 어르신이 살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진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기물을 지키는 집이었다. 어르신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 물을 먹을 수 있었다. 이 물은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먹어야 제대로 효험을 가질 수 있네. 어르신은 기물이 나오는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관리하였다. 다른 사람은 함부로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 이 어르신에게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된 손자가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어르신은 손자를 애지중지 키웠다. 앞으로 기물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 손자였다. 유 며칠 어디 다녀왔느냐? 어르신은 새벽녘에 들어온 손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마음이 답답해서 멀리 다녀왔어요. 손자는 자세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디를 다녀왔누? 어르신이 한 번 더 채근했다. 바다만 보고 왔어요. 바다? 가장 가까운 바다라고 하면 서쪽으로 200리는 떨어져 있다. 다시 돌아오는 거리까지 생각한다면 400리는 좋게 된다. 2, 3일 만에 이 먼 거리를 다녀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랫마을에서 말을 빌려 탔어요. 어르신은 손주가 걱정이었다. 기물은 아주 옛날부터 전이 마을을 지키는 샘물이었다. 지금껏 이 기물을 지키는 것이 전이 마을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평생 이 물을 관리하며 지키며 살았다. 하지만 어르신을 이어 기물을 지킬 손자는 조금이라도 한 곳에 머물지 못했다. 말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말이 없으면 산을 뛰어다니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너는 앞으로 이 물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 혹시 몸이라도 상하면 어떡하려고. 앞으로는 이 하레비에게 물을 관리하는 비법을 배우거라. 다시 다독거려 보았다. 싫어요. 저는 이 마을에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똑같이 흐르는 물을 보는 것도 너무 따분해요. 손주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대왕 중의 대왕. 대왕께서 초정리 마을을 다녀가셨다네요. 대왕께서 그 조그만 마을을 다녀가시다니 무슨 일이에요? 전이 마을에도 소문이 돌았다. 전이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는 것은 2가지를 의미했다. 하나는 이미 초정리라는 마을에 왕이 없다는 것이다. 전이 마을이 워낙 시골이라 소문이 전해지는 속도도 느렸다. 전이 마을에 소문이 날 정도면 다른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퍼진 후였고 사건이 다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다. 2번째는 아주 큰 사건이라는 것이다. 어지간한 일은 전이 마을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전이 마을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왕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이었다. 대왕 얼굴에서 빛이 나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답니다. 슬며시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다가 얼굴빛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네요. 왕 중에서도 대왕이라 그런지 몸집도 보통 사람 2배는 되고 멀리서 봐도 대왕을 알아볼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이 산 꼭대기에서 대왕님 행차를 보는데 멀리서도 대왕을 한눈에 알아볼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대왕님 눈이 아프다고 해요. 백성들을 위해 하루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고 날마다 읽은 책을 쌓으면 저기 보이는 산보다 높다 그럽니다. 건강이 상한 거지요. 전이 사람들은 대왕 이야기만 나오면 끝을 몰랐다.
대왕은 전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이었기 때문이다. 눈이 아프다고? 혹시 우리 마을에 귀물이 효험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우리 마을 귀물이야말로 효험이 있겠지.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누? 대왕님 눈이 차도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마을은 끝장이라고. 사람들은 귀물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함부로 나설 수는 없었다. 정말 대왕의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대왕님 눈이 더 나빠졌다네.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는구먼. 전이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소문이 정말인지 마을에 방이 붙었다. 대왕의 눈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정말 대왕님의 건강이 나쁘기는 한 모양이야. 나라에 큰 병고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 사람들은 걱정이 많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어르신의 결심.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내가 없는 동안 이곳을 잘 지키거라. 귀물을 지키는 어르신이 길을 떠났다. 손자가 같이 가자고 붙잡았지만 어르신은 끝내 혼자 한양으로 향했다. 한양까지는 걸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어르신은 열흘이나 걸렸다. 중간에 탈이 나 며칠 동안 꼼짝하지 못했다. 집에서 출발할 때보다 행색이 초라했다. 옷은 지저분해지고 몸은 더 말랐다. 대왕을 배워야겠소. 성문을 지키는 병사에게 말했으나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다시 성문 앞에서 대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무슨 일이오? 며칠째 저 노인을 본 것 같은데. 지나가던 신하가 병사에게 물었다. 대왕을 뵙겠다고 하는데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사의 말을 듣고 신하는 어르신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오? 그제야 어르신은 신하에게 전이에 있는 귀물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해 주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신하는 어르신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새 옷을 입혔다. 그리고 다음날 같이 궁궐로 향했다. 대왕마마, 여기 충청도 전이라는 마을에서 온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이 귀물이라는 신비한 샘물을 지키는데 이 샘물이 대왕의 안질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신하는 대왕에게 아뢰었다. 어르신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개를 드시오. 그대가 나를 위해 먼 거리를 고생하며 오셨다니 정말 고맙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어르신은 고개를 들어 대왕을 바라보았다. 소문처럼 얼굴에 빛이 나고 몸집이 2배이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위엄이 있었다. 어르신은 귀물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하지만 그 물은 새벽녘에 해가 뜨기 전에 먹어야 하고 신비한 기운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으니 그곳에 가야 한다고 하였다. 신하들의 의견은 어떠시오? 대왕의 말이 끝나자 신하들은 입을 열기 시작했다. 대왕의 눈이 점점 안 좋아지시니 하루라도 급히 내려가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귀물이 정말 효험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 중요한 결정이 많으십니다. 자리를 쉽게 비우시면 안 됩니다. 대왕님이 잘 보살핀 덕분에 백성들은 잘 살고 있으나 요즘에 가뭄이 들어 대왕이 가시는 곳은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대왕은 결정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자리를 비우면 나란 일이 걱정이고 그곳에 행궁을 짓고 머물게 된다면 백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었다. 그대는 집에 내려가시오. 조금 더 고민을 해볼 것이오. 하지만 그대가 나를 위해 애쓴 진심은 잊지 않겠소. 어르신은 다시 전이로 내려왔다. 한양으로 출발한 지 한 달이 지나 있었다. 하지만 어르신은 한양에서 다녀온 일을 그리고 대왕을 만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전이로 온 신하. 어르신은 한양에 다녀온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여전히 손자는 밤낮으로 돌아다니느라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세월이 갈수록 걱정이 되었다. 손자에게 샘물을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꼼짝 말고 있으라는 말 같아 미안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집을 나간 손자는 곧 돌아온다는 편지 한 장만 남겨두었다. 어르신은 다시 샘물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고 있었다. 어르신, 어르신.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더니 궁궐에서 온 신하가 부르고 있었다. 아이고, 이 먼 길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어르신은 신하를 맞이하였다. 점점 대왕님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와서 눈병을 치료하자고 말씀드렸으나 백성을 힘들게 할 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하고 계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신하의 말을 들은 어르신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해가 진 후에 물을 뜨고 그 물이 해가 뜨기 전에 궁궐에 도착할 수만 있다면 가까운 한양까지는 좁기 300리는 되었다. 어떤 길은 험하기도 해서 하룻밤에 도착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걸어서는 일주일, 말을 타더라도 꼬박 하루는 걸리는 거리였다. 게다가 물통에 물을 담고 가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었다. 왕의 물. 제가 가겠습니다. 손자가 마당을 들어서고 있었다. 뉘시오? 신하가 어르신을 바라보며 물었다. 제 손자입니다. 제 부모를 여의고 이 하레비와 같이 살고 있지요. 아직 젊은 혈기가 있어 집에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쏘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건강해 보이는 청년이네요. 그래, 자네가 갈 수 있다고? 저는 어릴 적부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서 한양 가는 길은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간다면 하룻밤 새에 한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해가 진 다음 어르신이 물을 뜨고 통에 담아 마개를 꼭 닫고 말에 매달아 주었다. 그러면 손자는 해가 뜨기 전까지 쉴 새 없이 달렸다. 말이 힘들면 중간에 말을 바꿔 달렸다. 신하가 미리 손을 써 놓아 가능했다. 하지만 무게 때문에 많은 물을 담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마개를 꼭꼭 닫아도 흔들리는 물통에서 물이 샜다. 하지만 아들은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물을 떠다 날랐다. 새벽에 도착한 물은 톡 쏘는 신비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3개월이 지나자 대왕의 눈은 조금씩 차도가 있었고 6개월이 지나자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이제부터 전이에서 나오는 물을 기물이라고 하지 말고 왕의 물이라고 불러주시오. 대왕은 전이 마을에 큰 상을 내렸다. 그리고 손자는 대왕의 곁에서 소식을 전해주는 신하가 되었다. 기물? 아니 왕의 물은 전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샘물이 되어 지금도 전이 사람들이 잘 관리하고 있다.